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우선 정치권 쪽에서는 미국의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조정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채무 한도를 3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GE와 또 모건 스탠리 등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지만 1월에 소비 심리 지수가 13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마감한 다우존스 지수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9% 올랐습니다. 13,649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간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중반보다는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흐름이 좋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1%대로 상승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소재 업종인데요. 1.2% 정도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주는 0.3%의 조정이 나왔고요. 경기 민감주가 0.6%가 올랐습니다. 아래쪽으로 기술주가 0.2%의 하락, 그리고 산업 섹터는 1%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 3%가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캐터필러와 듀폰 등의 순으로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앞서 실적을 발표한 인텔 같은 경우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면서 6%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 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으면서 투자자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 13%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당 기준으로 3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35센트를 상회한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강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나스닥 지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4% 하락 3,13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차트의 등락을 살펴본다면 개장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등락했다는 점 알 수가 있고 장 중에는 저점으로 3,119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0.34% 올라간 3,485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차트의 등락은 앞서 살펴본 다우존스 지수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개장 초중반에는 하락권에서 등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S&P 500 지수가 0.4%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IT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등락할지 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마감한 또 유럽 증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중에서 오늘은 푸치백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영국의 푸치백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36% 올라간 6,154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간 차트의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지수가 긍정적으로 등락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6,17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더욱 많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초소재 업종 0.3% 올랐고 통신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1%대의 강세를 펼쳤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아래쪽 유틸리티 업종만이 0.3%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철강기업인 에브라즈 4%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리오틴토가 1.8%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징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리오틴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는 최고 경영자가 사임을 표했다는 소식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힘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 역시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이날 1.83% 상승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는 0.4%가 밀려나면서 7,702선을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상승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오전장에 바로 하락 반전한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고 장중 저점을 그리면서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주만이 올랐는데요. 0.3% 올라갔습니다. 아래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하락을 했는데 경기 민감주 0.2%의 조정을 받았고 아래쪽으로 0.9%대로 하락한 업종이 산업섹터 그리고 통신주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만이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코메르츠방크가 1.4%가 올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이체방크 역시 0.37%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캬크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권의 마감이었습니다. 0.07%의 조정을 받으면서 3,742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중반 마감을 앞둔 시점까지도 상승권에서 등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마감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하락 반전한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키워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약세장 속에서도 르노사 같은 경우는 4%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랑스 까르푸사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3%가 하락했고 사노피가 1.3%, 라파지사 역시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과 또 유럽 증시가 모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5% 오른 80달러 12센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내려갔는데요. 1.83% 기록했습니다. 유가 동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올라가면서 WTI는 95달러 56센트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111달러 89센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금값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0.2% 하락 1687달러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